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운동 방정식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운동 방정식, 이 풀이 방법에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물체 운동을 아주 깔끔하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풀이하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물체가 받는 힘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자유물체도란 물체를 이렇게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예시가 있죠, 그죠? 이 자유물체도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F1의 힘을 받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F2의 힘을 받고 있는 물체를 자유물체도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을 일단 표현해 주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상 운동 방향. 이 물체가 어디 쪽으로 운동할지 예상되는 곳이 있겠죠, 그죠? 그 예상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는다. 벡터량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예상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주고요. 세 번째, F는, 이제 F는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셔야 되죠. F는 MA입니다. 그죠? F는 MA, 식에다가 집어넣고요. 네 번째,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3번 과정에서 문제풀이가 끝나는 것도 있는가 하면 4번 과정까지 거쳐야지만 문제풀이가 끝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4번까지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립할 필요 없이 사실 3번 과정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연립 과정까지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준비해 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 함께 운동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면이에요, 지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지표면 근처에 이제 질량 M의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놓은 상황. 그 상황부터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딱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게 될까요? 일단 손을 떠났으니까 손에 의한 힘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공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같은 것도 일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중력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중력의 크기는 얼마이냐?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커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그 질량의 값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준 값만큼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표면 근처에서요. 이게 지표면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진다면 이와 같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은 거의 다 지표면 근처이니까 지금 물리학 1을 배울 때는 지표면 근처로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M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참고로 G는 얼마입니까? G는 우리 중학교 때 9.8m/s 제곱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m/s 제곱으로 반올림하도록 할게요. 10m/s 제곱의 중력 가속도 G. 이 G 값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이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에요. 중력을 받고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 운동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물체의 자유물체도. 자, 점으로 찍어주고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다고요? 중력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자유물체도가 끝난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자유물체도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돼요. 일단은 연습이니까. 자, 자유물체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 예상 운동 방향을 플러스, 그럼 반대 방향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운동 방향 표시했고요. 그럼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뭘 해야 됩니까? F는 MA라 그랬죠. 뉴턴 운동 제2법칙. 여기서의 F는 뭐라 그랬죠? 알자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알자 힘.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 모든 힘의 합이 얼마죠? 그렇죠. mg죠. 그럼 F 대신에 mg를 써주는 거예요. F는 알자 힘 mg는 ma, 질량의 m이 물체니까 질량의 m, 그리고 가속도 a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m 쇽 날아가죠? 그럼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g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가속도를 구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g의 가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거. 그럼 가속도 알았으니까 속도 변화를 알았죠?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t시간 후에 속도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위치 변화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 운동을 쫙 분석할 수 있어요. 가속도 하나만 구하더라도 물체 운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m이 일단 좌변 우변에서 날아가 버리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체가 이제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할 때에는 가속도의 크기에 질량이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쇽.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무거운 물체건 가벼운 물체건 할 거 없이, 물론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은 가정하고요. 무거운 물체건 가벼운 물체건 같은 조건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니까 똑같이 운동하겠죠? 그럼 똑같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질량이 크면 클수록 mg라면서 mg,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mg니까 힘이 큰 거 아니에요? 잡아당기는 힘이 큰 거 아닙니까? 힘이 큰데 어떻게 가속도가 다를 수 있죠? 이거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시는 거죠. 힘 크죠? 힘이 뭡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죠. 그래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힘도 커요. 근데 뭐도 커요? 질량도 커졌죠. 그죠? 힘이 크다는 건 질량도 크단 말이죠. 질량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죠? 관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의 크기도 크고 변화시키려는 성질, 힘도 크고 유지하려는 것도 크고 변화하려는 것도 크고, 그러니까 그게 맞물려서 어떻게 됩니까? 상쇄돼서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같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이해 가십니까? 그죠? 우리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속도 구했고, 가속도 구하면 운동 분석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그럼 이게 지금 운동 방정식 풀이 3단계까지만 해도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사실 운동 분석 다 한 거죠. 그죠? 하지만 문제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A, B 두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A 쪽에서 10N의 힘을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운동 방정식 풀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요? 자유물체도 그리라 그랬습니다. A의 자유물체도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슨 힘을 받냐? 중력을 받아요. 중력 얼마만큼 받죠? 그죠? 일단 중력 가속도가 g니까요.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2g가 되겠죠. 일단 중력 가속도 우리 10이라고 놓고 그냥 숫자로 풀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 10. 그러면 얘가 받는 중력 크기 20N 있습니다. 그죠? 20N 있고요.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어디 위에 올려져 있죠? 땅 위에 올려져 있죠. 그러면 이 땅 역시 물체 A를 떠받치죠. 떠받칠 거예요. 떠받칠 겁니다. 떠받치는 힘.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하니까 NA라고 표현해 볼게요.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력도 작용하고요. 수직항력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뭐가 있죠? 10뉴턴이 있죠. 10뉴턴. 오케이. 10뉴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네요. 10뉴턴 있고요. 그럼 끝인가요? 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떠오르진 않죠.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가 있고 B도 있어요. 만약에 B가 없다면 A가 10뉴턴 받고 끝나는 거 맞을 거예요. 근데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 왠지 얘 때문에 얘가 지금 10뉴턴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받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B가 있기 때문에 뭔가 10뉴턴만 받는 상황이랑 달리 방해를 받을 것만 같아요. 역시나 맞습니다. B 때문에 A가 힘을 받아요. 어느 쪽으로요? 방해받는 느낌이죠? 왼쪽으로요. 얼마만큼의 힘을 받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모르니까 모를 때는 뭡니까? 미지수. 스몰 f라고 둡시다. 자, 모르니까 스몰 f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제 A가 받는 힘이 다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죠? A의 자유물체도 그렸고요. 이번에는 B의 자유물체도 그려보도록 합시다. B가 받는 힘, 중력 있죠? 자, mg니까 3kg에다가 중력과 속도 10 곱하면 30뉴턴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죠? 땅이 떠받치는 힘 있죠? 땅이 떠받치는 힘. 땅이 떠받치는 힘, 뭐 모릅니다. 일단 수직항력 B가 있다고 칩시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B가 힘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 10뉴턴이 A한테 조금 B한테 조금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다시피 10뉴턴은 A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A를 통해서 뭔가 영혼이 건너가듯이 그런 식으로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 10뉴턴은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B가 받는 힘을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B가 받는 것만 보시면 돼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힘까지 고려해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럼 B가 받는 힘 뭐가 있을까? 일단 A가 B를 밀어줄 것 같죠? 어떻게 밀어줄까요? 얼마로 밀어줄까요? 이거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뭐죠? 보세요. A 자유물체도 그릴 때 B 때문에 A가 힘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왼쪽으로 라고 그랬죠? 자,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이 있죠. 아까 전에 A 자유물체도 그릴 때 B가 A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누구도? A도 B를 밀어주겠죠. 크기가 어떠하고요? 같고 방향이 어떠하고요? 반대인. 자, 스몰 f의 힘으로 밀어줄 거예요. 뉴턴 운동 제3법칙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자, 이렇게 하면 B가 받는 힘도 다 나타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10뉴턴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0뉴턴은 A에게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렸고요. 자유물체도 그렸으면 방향. 예상 운동 방향이 오른쪽일 것 같죠? 그죠? 오른쪽 플러스. 그럼 왼쪽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상 운동 방향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F는 MA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 같죠? 그죠? 이건 그냥 느낌이 그냥 딱 그렇죠? 그러면 이 A랑 B는 위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거나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죠? 위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는다는 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쪽으로만 이동한다는 것이죠. 운동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위아래쪽으로 받는 힘이 결과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두 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쇄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면 큰 쪽으로 얘는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으로 꺼지거나 솟아나거나.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요렇게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쇄된다는 것으로부터 수직항력 크기 구할 수는 있겠죠. 얼마예요? A의 수직항력은 얘랑 똑같을 거니까 20뉴턴. 자, 그럼 B도 상쇄될 거예요. 그럼 B의 수직항력 크기는 얼마? 30뉴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상쇄될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에서 굳이 수직항력, 중력 이거 굳이 자유물체도에 그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첫 번째 문제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중에 지금 첫 번째 예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어차피 날아갈 거. 무슨 관계요? 힘의 평형 관계죠. 그죠? 이런 힘의 평형 관계에 따라서 어차피 날아갈 힘은 표시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말인즉슨 요것만 이제 표시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F는 MA라 그랬어요. F, R자임은 MA. A 같은 경우에 R자임 얼마입니까? 10 빼기 F, 10 마이너스 F가 되죠. 10 마이너스 F. 그럼 R자임은 MA. A의 질량 2, 가속도 A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가 받는 힘 뭐 있습니까? 스몰 f는 이죠. 일단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것도 플러스죠, 플러스. F는 몇 킬로그램? 3kg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가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같을 테니까 이거 굳이 다른 문자로 놔둘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과정, F는 MA 3번 과정까지 끝난 겁니다. 그럼 기억나십니까? 4번 과정에 뭐가 있었죠? 연립이 있었죠. 연립을 해야 돼요. 왜? 문자가 지금 미지수가 2개예요. F랑 A가 있죠. 근데 식도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립을 할 수 있습니다. F가 날아가 버리네요. 그럼 10은 몇 A죠? 5A입니다. 5A. 고로 A는 얼마라는 거? 2m/s 제곱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 A와 B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가속도 알았으니까 나머지 운동들 다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A랑 B랑 한 세트로 움직일 테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한 덩어리로 보면 이거 몇 킬로그램짜리죠? 그죠? 5kg짜리예요. 5kg짜리 한 덩어리 물체에다가 몇 뉴턴 가한 거예요? 10뉴턴. F는 MA, 10은 5 곱하기 A. 자, 요식 바로 나오죠? 그러면 바로 A, 가속도 2. 이거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구하시면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 이 가속도를 여기다가 쇽 집어넣어서 F도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 이 F를 구할 수 있어요. 몇 뉴턴이죠? 6뉴턴이네요.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다면 B가 받는 R자 힘이 A가 밀어주는 힘이야. 이걸 바로 깨달을 수 있으시다면 그냥 B가 받는 R자 힘 3 곱하기 2, 6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도 연습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나누어서 푸는 방법을 먼저 연습하고 연습하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그때는 그렇게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뭐 물론 가속도만 구할 때는 한 덩어리를 보셔도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알겠죠?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A 3kg짜리 물체와 B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서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죠? 이런 상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자유물체도야. 자유물체도 그려줘야 되는데 A건 B건 중력도 있고 수직항력, 땅이 떠받치는 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땅으로 꺼지거나 솟아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거 무시하고 이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받는 힘만 표현해 볼게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바로 뭐 있습니까? 10N이 있죠. 됐습니까? 자, 10N 끝입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C를 통해서 B랑 연결돼 있죠.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이 없다면 얘가 그냥 10N 받고 끝날 것 같은데 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방해받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뭔가가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무언가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 때문에 아니 B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B를 통해서 C를 가지고 A에게 힘을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에게 힘을 끼치는 건 B가 직접적으로 끼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실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실로 이제 A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실에 의해서 방해받는 힘이 생겨요. 반대쪽, 왼쪽으로요. 얼마예요? 모르죠. 모를 때는 미지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에 의해서 받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고요. 장력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T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요. 장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받는 힘, 자유물체도 다 나타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B가 받는 힘, 자유물체도로 그려봐야 되겠죠. 자, B가 받는 힘. 중력, 수직, 항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B 역시 실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실이 있으니까 당겨지죠. 그렇죠. 장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 장력의 크기는 얼마이냐? 장력의 크기는 T예요. 똑같습니다. 같은 실이라면 여기서의 장력이나 여기서의 장력이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실 입장에서 봅시다. 실 입장에서. 지금 실이 A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죠? 얼마로? T로요. T. 자, T. 그 다음, 실이 B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죠? 제가 잠깐 다시요. 자, 다시요. 잠깐 헷갈렸습니다. 다시요. 실이 있는데, 실이 A를 잡아당기고 있죠. 장력 T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반작용이 있죠. 반작용. 그러면 누구도 A 역시도 실을 잡아당겨요. 얼마만큼요? T만큼요. 그래서 이 실 오른쪽에서 A가 실을 T만큼 잡아당기니까 이런 힘을 받을 거예요. 그죠?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실이 B를 T만큼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이거 일단은 같은지 안 같은지 지금은 모르니까 T'이라고 해볼게요. 실이 B를 T'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반작용이 있죠. B도 C를 T'로 잡아당길 거예요. 자, 그럼 실은 왼쪽으로 T'만큼 잡아당겨집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이 T나 T' 같습니다. 같은데 일단 왜 같은지 우리가 모르니까 다르다고 놔둘게요. T랑 T'이라고 놔둘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반작용으로 실이 T만큼 오른쪽으로 받고요. 그 다음 실이 B를 잡아당기는 T'만큼 반작용으로 B가 C를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T' 작용하는 거. 그럼 실이 받는 힘이 T랑 T' 있다는 거 이해 가시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R자임 F는 MA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실에다가. 자, F는 MA인데 실이 받는 힘 T-T'이라고 할게요. 이쪽 방향 플러스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실이 받는 힘 T-T'. 이게 R자임이죠. T-T'은 실의 질량 M이라고 할까요? M. 그리고 실의 가속도 A라고 합시다. 그럼 실의 가속도는요. 뭐가 되죠? M분의 T-T'이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들은 실의 질량을 얼마로 둔다고요? 0으로 둡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T-T'인데 M이 0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T-T'이 있다면 T-T'이 0이 아니라면 이 값은 어떤 상수를 갖는다는 것이고 분모가 0분의 어떤 상수가 된다면 이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그죠? 그럼 가속도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의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얘네 실이랑 A랑 B랑 한데 묶여가지고 움직이죠. 어떤 특정한 값의 가속도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만 따로 놓고 풀어보니까 M이 0이고 T-T'이 0이 아니라면 발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발산하지 않으려면 0분의 0꼴이 돼야만 해요. 그래야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T-T'은 0이 돼야 되고 T랑 T'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물론 수학 선생님이 봤을 때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략된 설명을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예. 그래서 장력이 같은 실에서는 항상 어떠하다?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제가 뭐 도중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행설수설 하긴 했었는데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간에 장력은 같은 실에서는 어떠하다? 같다 라는 거. 자, 그럼 자유물체도 그렸어요. 자, 운동 방향 잡아봅시다. 오른쪽 예상 방향이죠. 플러스, 왼쪽 방향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방향도 잡았고요. F는 M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 마이너스 T는 A 질량 3 곱하기 A. 그죠? 자, B의 운동 방정식 F는 얘가 받는 힘은 T밖에 없네요. T는 B의 질량 2 곱하기 얼마입니까? A. 둘 다 어차피 묶여서 운동할 테니까 가속도 같을 거예요. 문자 2개, 식 2개. 자, 네 번째 가죠. 뭐 해야 되죠? 연립. 쇽 날라가죠? 그럼 10은 몇 A입니까? 5 곱하기 A죠. A는 얼마이고요? 2m/s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속도 구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실로 한 대 묶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 근데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로 보셔도 되죠. 몇 킬로그램짜리요? 5kg짜리로요.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10N의 힘을 5kg한테 강했으니까 F, 10은 5A. 이거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그럼 A 바로 구할 수 있죠. 암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 또한 장점이 있는데 뭐요?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뭐도 구할 수 있죠? 장력이 몇 뉴턴이라는 거, 4뉴턴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력이 4뉴턴인 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똑똑해진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고 가속도가 2라는 거 암산으로 구한 다음에 아니 B가 받는 R자임은 장력이잖아. 그거 아시면 R자임 2 곱하기 2 이거 이용해가지고 장력이 바로 얼마? 4라는 것도 구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본 베이스가 탄탄할 때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 정석적으로 지금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수업 첫 시간에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던 그 4단계를 거쳐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익숙해지시면 뭐 간단하게 바꿔서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3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3문제만 풀면 좀 아쉽죠? 칠판 지우고 2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에는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하나씩 뭔가 추가되죠? 그래요. 이제 다 들어갑니다. 2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뭐냐?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도르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도르래의 역할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위아래로 운동하겠죠. 그죠?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이것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풀어봅시다. 어떻게요? 이 운동 방정식 풀이 방법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죠. 먼저 자 A에 무엇을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도. 그럼 A가 받는 힘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밑에 떠받치는 땅이 없네요. 뭐를 생각해 줘야 될까요? 중력 생각해 줘야 되겠죠. 중력은 mg인데 자 별다른 말이 없으면 중력 가속도는 일단 10이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중력 가속도 10이에요. 그럼 얘가 받는 힘 뭐가 있냐? 20N 있습니다. 중력 20N, mg니까요. 그럼 중력이 끝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이 없다면 중력만 받고 떨어질 거예요. 근데 실이 있잖아요. 뭐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 실 때문에 영향 받을 겁니다.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알죠? 반대 방향으로. 그럼 실에 의한 힘이니까 장력 T 써주면 되고요. 됐습니다. A의 자유물체도 끝났고요. 자, B의 자유물체도 그려볼 건데 뭐 중력 있고 수직 간격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왜? 땅으로 꺼지지도 하늘로 솟지도 않을 테니까 무시.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이 연결돼 있으니까 실이 잡아당기겠죠. 실이 잡아당깁니다.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장력 뭐요? T. 같은 실이니까 장력 T.
아까 전에 이야기해 드렸죠. T다. 자, 그러면 B가 받는 힘 또 있을까요? 마찰력이 없다면 이게 끝일 거예요. 뭐 마찰력이 있다면 요 마찰에 의한 힘이 뭐 반대로 작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찰 크게 다루지 않을 테니까 마찰 없는 상황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B가 받는 힘은 장력 T가 끝일 거예요. 그럼 자유물체도 그렸습니다. 자, 자유물체도 그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방향 잡아야죠, 방향. 예상 운동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예상 운동 방향을 뭘로 잡고요? 플러스로 잡고요. 반대 방향을 뭘로 잡고요? 마이너스로 잡읍시다. 됐습니까? 자, 운동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잡았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죠. F는 MA. 그렇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죠. B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죠.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를 했으니까요. 그럼 F는 MA. 자, 어떻게 됩니까? A는 20-T는 MA. 2 곱하기 가속도 A. 되나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자, T밖에 없죠. T는 몇 킬로그램? 3kg. 3 곱하기 가속도 A. 왜요? 얘네 묶어서 같이 움직일 테니까 가속도 같아야 되겠죠. 자, 이제 적응됐죠? 문자 2개씩, 2개 운동 방정식 4번째 뭐 해주라고요? 그렇죠. 열리. 쇽 날아가면 얼마입니까? 20은 몇 A? 5 곱하기 A.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4m/s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의 가속도로? 4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한다라는 거 쉽게 구했죠. 물론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도 풀면 됩니다. 자, 얘 무게로 A, B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얘 무게 얼마로? 20N으로 무게, 질량 얼마죠? A, B 전체 얼마죠? 5kg. 무게라고 한 표현은 취소. 자, A, B. 자, 얘 20N 무게로 A의 중력 20N 무게로 A, B 몇 킬로그램? 질량 얼마? 5kg을 움직이죠. 20은 5A. 자, 요렇게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A는 얼마? 4. 하지만 요렇게 나누어서 풀면 어떤 장점이 있죠? 장력을 구할 수 있다. 장력 얼마입니까? 4, 3, 12N. 자, 이 문제에서 실의 장력은 12N이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익숙해지셨다면 이거 B가 받는 알자임이 장력이잖아. 그러면 3 곱하기 가속도 4, 장력 10이네. 바로 그렇게도 구하실 수 있어요.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 조금 점점 적응되죠? 그래요. 좋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 좀 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요 장벽만 넘으면 이제 점점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과연?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요것만 하고 운동방정식 풀이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이게 난리 났습니다. 이제 물체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하다 3개를 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뭐요? 자유물체도. 자, A의 자유물체도 그려볼까요? A가 받는 힘. 자, 중력가속도 얼마로 두자고요? 10으로 두자고요. 그죠? 그러면 A가 받는 힘 일단 뭐가 있냐? 30N 중력 있고요. 그 다음 실이 연결돼 있네요. 위쪽 방향으로 장력 작용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B 자유물체도 그려볼까요? B가 받는 힘. 자, 딱 봤을 때 B가 받는 힘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가 있죠? 10N 중력 있고요. 실 때문에 당겨지죠? 장력 있는데 자, 요 A랑 C랑 연결된 실이랑 B랑 C가 연결된 실이 같은 실, 다른 실. 다른 실이죠. 그러면 같은 실일 때는 장력이 같다라는 거 우리 아까 전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봤는데 다른 실인데 장력 같은 이유가 일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면 다른 문자예요. T'. 같다는 보장 없잖아요. T' 두세요. 됐죠? 그 다음 C의 자유물체도 봅시다. C. 중력, 수직항력 무시합시다. 땅으로 꺼지지도 않고 하늘로 솟지도 않으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A와 C에 연결된 실의 장력이 있겠죠. 어느 쪽으로요? T.
오른쪽으로요. B와 C 사이에 연결된 실의 장력이 있겠죠. 어느 쪽으로요? D'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유물체도 그렸고요.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운동 방향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이 더 무겁죠?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쪽을 플러스. 그럼 반대 방향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 A 기준으로는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C 기준으로는, 여기 C가 빠졌네요. C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B 기준으로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죠? 방향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F는 MA. A부터 써볼까요? F. 30 마이너스 T는 F는 MA. 3kg 곱하기 가속도. 됐나요? 그 다음 B 해볼까요? B는 어떻게 됩니까? T 프라임 마이너스 10은 왜? 이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T 프라임 마이너스 10은 B가 몇 kg입니까? 1kg이네요. 1 곱하기 A. 됐어요. C 갑시다. 어디가 플러스? 오른쪽. T 마이너스 T 프라임은 몇 kg이죠? 1kg. 1 곱하기 A. 자, 미지수 몇 개 있어요? 미지수가 T, T 프라임, 그리고 A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식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뭐 하라고요? 연립. 연립을 합시다. 연립을 하시면 T 프라임, T 프라임, T 날라가죠. 그럼 얼마가 남죠? 3 마이너스 10. 얼마가 남죠? 20은 쭉 더하면 몇 A? 5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m per second 제곱이 나와요. 그 말은 즉슨 얘는 어떻게 운동한다? 이쪽 방향으로 4m per second 제곱으로 가속한다는 거죠. 얘는 아래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위쪽으로 4로 가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물론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네 전체를 움직이죠. 몇 킬로그램을요? 5kg을요. 5kg을요. 근데 A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B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죠. 자, 얘 무게는 몇 뉴턴? 30뉴턴. 얘 무게는 몇 뉴턴? 10뉴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실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몇 킬로그램? 5kg 물체를 30뉴턴으로 당기고 반대로 10뉴턴으로 당기고. 그래서 자, R자임 얼마? 20뉴턴. 오른쪽 20뉴턴으로 R자임이 작용하는데 몇 킬로그램한테? 5kg에게 20뉴턴. F는 5 곱하기 바로 요식 떠올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만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면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가속도 쇽 집어넣으면 T 프라임 나오죠. T 프라임 구해볼까요? T 프라임은 자 A 집어넣으면 4죠. 10 넘어가면 14뉴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T 프라임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T 빼기 T 프라임 T 빼기 14는 4가 되죠. 그럼 T는 얼마가 됩니까? T 빼기 14는 4니까 얼마? 18뉴턴이 되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FM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다고 해놓고 제가 잠깐 깜빡해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게 2kg이죠? 요게 3kg이죠?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물어보면 안 움직인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경험해서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마찰이 없다면 B가 안 움직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아무리 깃털같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얘 무게로 얘네 전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찰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얘가 가볍고 얘가 무겁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움직인다는 거. 이 문제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5개념들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5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 여러분들 뭐 EBS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일단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